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비 오는 화요일이라서 그런지 시장 분위기도 좀 더 축 처지는 듯한 오늘이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2,000개 넘는 종목들이 좀 파란불을 켜면서 시장에도 굵은 빗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시장 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심이 이대로 좀 꺾여버리는 걸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정말 어제 특히나 또 SG증권발 그 매도 폭탄에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아마 놀랐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좀 신용 매매로부터 온 수급 악화 우려가 더 짙어졌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하방 압력을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 좀 하나씩 둘씩 더해져 갔습니다. 근데 또 이런 와중에도 오르는 상승하는 테마는 꼭 있습니다. 어제부터 연일 강세를 나타낸 히토류 쪽 좀 포착이 됐는데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나라에 좀 대놓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 시장의 히토류 관련주가 또 주목도 관심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랐던 쪽을 꼽자면요. 단연 한미 정상회담 이 키워드를 아는 쪽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소화 과정에 따라서 시장의 시선도 함께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우주탐사 공동의향서 서명을 앞두고 오늘 우주항공주들 상승세 포착이 됐고 방산, 원전 역시 탄력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또 특징주까지 세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유익한 시장 이야기도 가득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2부, 주식오락관 2부에서 함께해 주실 수익응원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함께하실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셔야죠. 최근에 공략해주신 공략주들 현황입니다. 일단 분할 매도를 통해서 또 수익을 챙겨주신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하나마이크론, 프로2000, 또 세아베스틸지주, 이녹스까지 이녹스는 이길 수익을 통해서 30% 육박하는 수익도 챙겨주셨네요. 그리고 칩셋미디어 21% 넘는 수익으로 또 최근에 이런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런 수익을 또 어떻게 담아주셨을지 세세한 리뷰까지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고 자,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생방송도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 필살기 종목, 필살기 섹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종목을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정확한 종목명을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오늘처럼 또 지수가 장중에 저점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또 어떤 장중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또 하나씩 힌트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단단하게 하방을 지지하고 버팀목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저희와 하나씩 풀어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시장 4일 연속 밀려버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기분도 마음도 많이 우중충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또 비가 오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더욱더 우울하게 만든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하루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거기다가 또 보면은 어떤 종목들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증시 지금 신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뉴스를 봐도 반대 매매 나온다, CFD 매물이 나온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저께부터 우리 시장을 완전히 투심을 약간 불안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있었어요. 줄줄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는데 특히나 야금야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따돌리면서 뭐 1%, 2% 이런 식으로 투자 경고나 이런 것도 먹지 않고 살금살금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 탄력을 가져왔던 종목들이 줄줄이 단 한 번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하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고 찌라시성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면서 더욱더 투심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있지만 일단 반대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특정 그 종목들에 대한 반대 매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증시가 같이 빠지죠. 거기에 이 종목들에 들어가 있지 않는 신용 물량도 최근에 시장이 좋으면서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신용 물량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반대 매매를 피하고자 나오는 투매가 또 있고 또 거기에 반대 매매를 맞는 물량들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일 동안 9%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목들로 대입을 해보면 보통 평균 18%에서 20% 정도는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수가 그 정도 빠지면 종목들은 그 정도 빠져요.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이런 종목들의 줄 하한가까지 나오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반대 매도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커졌고 반대 매매를 피하려는 물량 그리고 반대 매매를 당하는 물량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CFD 관련해서 지금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서 반대 매매 나오는 건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은 다행히 오늘 좀 말아 올려줬어요. 다올투자증권이라든지 하림주주. 근데 그 외에 6종목은 거래량 없이 하한가 가버리니까 아예 물려서 지금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도 소화하지 못했고 CFD에 대한 그 실용 매물에 대해서도 소화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쏟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고 그만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했을 때 거래가 없는 종목에 잘못해서 물려버리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노란톡에서도 최대한 거래량이 많이 실린 종목을 하는 이유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으면. 근데 거래량이 있으면 매도를 하던 일단 어떻게든지 관리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만 봐도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오늘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 봐보세요. 신용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외에도 그냥 일반 종목들도 신용에 대한 지금 부담감이 굉장히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계좌를 한번 보시고 너무 신용 물량이 많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잘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은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많이 실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또 반도체 쪽에서는 이슈가 있죠. 중국에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길로도 막혀버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안 그래도 2분기 전체 실적 안 좋을 거라는 전망에 반사 이익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슈들도 모멘텀도 없어지다 보니까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현대차는 예상 외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고 또 일단 앞으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PC랑 GDP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일정까지 있어서 지금 증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선사할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증시에 조금 더 하방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좀 많은데 특히 외인의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동안 외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너무나 누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한 번은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차피 해결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지나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의 매도세가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가한 거는 맞지만 이거는 어차피 지나가야 될 부분이고 뭐 악재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과정의 하나이고 오늘 좀 일부분 지나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서 기관과 외인도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신용에 대한 이런 빅 이슈가 또 터졌고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굵직한 이런 수급도 지금은 좀 유입이 안 되고 이런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단기적으로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빠르게 나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단기적인 낙폭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쉬지 않고 올라갔던 증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쉬는 구간이 길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급 조절을 하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든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매매가 맞을 것 같고 매매를 하는 날도 있고 쉬는 날도 있고 약간 관망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싸다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빠졌다고 그냥 무작정 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신용, 거기다 실적 발표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완급 조절을 잘하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 종목을 남발하거나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집중해서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수익도 잘 내고 리스크 관리도 잘하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나도 매매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면 좋을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부분 제가 천천히 잘 알려드릴 거고요. 차트 보면서 시황 마무리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2500선이 무너지면서 앞에 24, 2400이라는 이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숫자가 보여지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무조건 하방으로 꽂을 거다라고는 아직은 단언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 막판에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양시장 모두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30을 깨면서 827까지 갔어요. 근데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역시나 조금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양시장 모두 마감을 했는데 일단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갑작스러운 경사가 있었으니까 또 갑작스럽게 경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오늘 미국 증시라든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추이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굉장히 시장의 방향성을 읽기에는 까다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완급 조절하면서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갖지 마시고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매매를 하시면
리스크 관리,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세요. 네, 시장 코멘트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일단 대형주의 성적표가 좀 반격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시장입니다. 여기 안에서 완급 조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완급 조절이 여러분 혼자 해내시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함께 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그 완급 조절 또 완벽하게 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어떤 종목을 잡아가느냐, 종목과 함께 그 종목 전략도 세세하게 세워보시고 완급 조절도 완벽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전문가님이 또 타점 전략을 세워주신 이 수익률만 보셔도 그 완급 조절이 얼마나 가능할까 또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분할 매도를 통해서 또 뭐 하나마이크론, 프로2000, 이녹스, 세아베스트 지주도 정말 두 자릿수, 단순 두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훨씬 넘는 수익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칩스앤미디어는 단기간에도 뭐 한 주 안에 세워주신 수익이죠. 21% 넘는 수익, 전문가님. 네. 또 흐뭇하게, 뿌듯하고 흐뭇하게 네. 웃으시면서 칩스앤미디어 한번 수익 리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칩스앤미디어 수익 리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잡고 싶어도 좀 잡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매력적인 타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때,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저는 이 종목 담으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칩스앤미디어는 제가 매수가 비중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사실 수 있게,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매수하실 수 있게, 또 중간에도 없으신 분들 사실 수 있게 계속해서 담아 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안내를 드렸고, 그 결과 어저께 완전 급등을 했는데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저께 이슈가 터졌어요. 뭐였냐면 엔비디아 쪽을 중국에서 제재를 하면 이제 한국 거를 대체할 거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오히려 한국산으로 계속해서 그 문의를 하고 있대요. 칩스앤미디어랑 같이 일하고 싶다. 반도체 문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저께 장중에 정말 상한가에 안착은 못했지만 굉장히 강한 탄력으로 20% 이상의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그 결과 저희는 21%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매도 사인 드리고 늦게 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 사인을.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저는 아까 매도 사인을 일하느라 못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 드렸어요. 이 방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지금 투자자분들 모두 우리 지금 10% 이상, 아무리 빠져도 10% 이상 수익권이니까 다 매도하셔라. 지금 이 종목 우리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니까 오늘 안에 다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오늘은 11%의 급락이 나왔어요. 시장 상황을 잘 읽어야지 매수와 매도도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는 어저께 21%의 수익을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환호를 했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것은 재료와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이슈, 시장 이런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종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탄력이 나오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노란 톡방에 있는 종목들은 다 모멘텀과 재료, 이슈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거의 저희 노란 톡방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고요. G2파워는 40% 이상의 수익도 챙겨드렸습니다. 보시면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40% 수익을 드렸고요. 이녹스 뭐 진짜 모든 종목들, 동구산업 다 20% 이상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드렸어요. 혼자서 하시면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려서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률, 좋은 종목을 잡고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없는데 제가 멘탈 꽉 잡아드려서 두 자릿수의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칩셋미디어는 누구나 진입할 수 없는 자리에서 또 잡아주셨고 매도까지 정말 완벽한 자리에서 오늘 꼭 매도하셔라 라는 정말 명확한 자리, 전략까지 또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21% 넘는 수익으로 많은 분들의 계좌에 또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요즘같이 좀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확실한 종목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시는 방법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이 어떤 이슈를 눈독 들였을까 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네. 재료, 네. 모멘텀 워낙 네. 또 잘 보시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보셨을지 궁금해요. 네, 오늘 이슈가 또 있었는데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테슬라 한마디에 히토류 업체들이 망연자실했다. 왜 그럴까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테슬라는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모터 제조 시에 네오디뮴 등 일부 히토류가 사용이 되는데 원래는 테슬라도 사용을 했었어요, 히토류를. 근데 앞으로는 배제하겠다라고 그래서 배제하는 설계를 하겠다라고 테슬라가 얘기를 했고요. 대신해서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늘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정말 강했습니다. 사실 이쪽만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신기하죠? 유니온 히토류인데 여기 왜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을 페라이트 관련된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어서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지 상한가 같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유니온 삼화전자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과 20% 이상의 상승 탄력 가져간 종목들이 이 페라이트에서 거의 다 나왔는데 이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진짜 종목들 다 빠지는데 어떻게 저 페라이트 종목들만 저렇게 잘 가냐. 과연 이게 내일도 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이 빠지면 내일 이 고가권에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선별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재료가 시장에서 되게 강하게 지금 먹힌 거거든요. 오늘 시장 그렇게까지 빠지는데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료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설 만한 테슬라가 붙었잖아요. 이거를 넘어설 만한 재료가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 없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 탄력 나와줄 만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내일 만약에 장 초반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노란 톡방에서도 지금 매매를 진행할 생각도 제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 날아가고 있는 것들 보시면서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나도 저런 종목 한번 매매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시장을 이기는 이런 재료의 종목들도 같이 좀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히토류 관련 이슈인데 이 안에서 페라이트를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좀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페라이트를 키워드로 연속성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고 유니온 머티리얼, EG까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나올 걸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란톡방 안에서 내일장 어떻게 될지 흐름을 좀 체크해보면서 또 완벽한 타점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오늘 이 이슈 관련해서 관련주들 잡지 못해서 좀 아쉬움 느끼셨던 분들 꼭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네. 어제는 확실히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슈 일정이 좀 소화되다 네, 네. 보니까 어제는 조금 조용하다 싶었는데 맞아요. 오늘 그래도 조금씩 좀 네. 시끌시끌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부분
좀 왜냐면 뭐 컨텐츠, 우주, 음. 원전 방산 네. 워낙 많은 부분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 더 포인트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좀 실렸는데 일단은 원전과 그리고 방산 26일 현지 시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산주와 원전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 두 개가 이 두 섹터가 그러한 이유보다도 특히 방산업체들이 지금 대체로 시장 수익률도 상회를 했고 방미전 지정학적 긴장감 지금 아직도 러우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랑 뭐 여러 가지 약간의 그런 미묘한 신경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방산주들은 거기다 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있었고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수주, 많은 지역의 수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실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도 정상회담의 낙수 효과로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지식 재산권, IP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 톡방에서도 이미 40%의 수익을 챙겼는데 그 이후에 한 50%까지 또 가더라고요. 10%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이미 바닥권으로 따졌을 때는 너무 좀 탄력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인 탄력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에서 그냥 기대감으로 일정에 대한 소화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탄력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또 STX는 사실 이 종목은 방산하고 그리고 이제 니켈 광산인데 니켈 광산에 대한 특징 이슈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방산 관련주로 해서 또 세게 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트렌드 있는 테마를 두 가지 정도 품고 있는 종목들이 폭등을 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STX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은 워낙 이번에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고 제가 방송에서도 다뤘던 종목인데 실적도 잘 나왔고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 또한 갖고 있습니다. G2파워는 우리 방송에 너무 자주 나오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오후에는 이제 처음에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어요. 근데 아예 추세가 꺾였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내일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노란 톡방에서도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려고 제가 하고 있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혼자서 찾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앞으로 방산과 원전 보유하신 분들도 저희 노란 톡방에 오셔서 앞으로의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 저와 함께 얘기하면서 또 매매하시면 더욱더 즐거운 매매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G2파워 이렇게 네. 또 40% 넘게 수익 내주셨잖아요. 네. 원전 관련해서 이런 후속주로 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또 노란톡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모멘텀 갖고 있으니까 원전 네. 관련해서 집중을 해볼 만한데 네. 사실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분명 많죠. 많으실 거거든요. 네. 노란톡방 안에 꼭 들어오시면 이슈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까 종목 관련한 고민들 아주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꼭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 어떤 종목 잡을까 옥석 가리기도 해보시고 타점 전략도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까지 알아봤고 이제는 또 필살기 섹터와 또 필살기 종목을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 제가 살짝 보니까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테마인 것 같아요. 어떤 테마인지 좀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 바로 OTT입니다. 일단은 OTT 확대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OTT 관련돼서 이슈나 그리고 종목들이 조금 조용하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2020년에 501달러에서 2027년에는 1843달러로
확대되는 그런 점점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 OTT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7.6%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9.99%로 성장이 예측 가능한 그런 시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IPTV가 한창 유행을 했는데 그때는 회당 결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OTT 시장이 열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커졌고 저도 실제로 지금 월 결제를 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인데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커질 전망이고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그리고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내수 시장은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넷플릭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티빙이나 웨이브, 왓챠 우리나라 그 OTT 플랫폼들이 되게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을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살기는 넷플릭스와 관련된 기업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OTT 시장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OTT가. 5G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콘텐츠가 대중화됐고요. 거기다가 우리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개인주의가 많아졌고 혼자 있는 집콕이나 방콕족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놀까요? 네, OTT 플랫폼과 같이 노는 이런 개인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으면서 OTT가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OTT 이용률은 72.2%라서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를 했어요. 이 얘기는 10명 중에 무려 7명이 지금 OTT를 이런 플랫폼을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통계이고 지금 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들의 제작 인프라 구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기업들의 로드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넷플릭스발 제작사라든지 이러한 환경들과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라던가 IP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OTT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산업과 그쪽이 돈을 잘 벌려 한다면 정부에서 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과기부에서 4월 OTT 등 제5차 디지털 국정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에서 제공하는 패스트 채널에서 국내 OTT 콘텐츠를 제공하는 논의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릴 거고 거기다가 또 OTT와 유망 콘텐츠 지원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지금 내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추진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칸이랑 또 정부가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OTT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칸 시리즈와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국내 OTT 해외 유통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칸에 옛날에 칸에 담당했던 분이랑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팅을 가졌다라고 해요. 근데 한국의 컨텐츠는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근데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번에 방미 일정에서 첫 번째 일정이 넷플릭스를 만난 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를 만났는데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3.3천억 원, 우리나라로 하면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2016년에서 2022년 한국에 투자한 총 금액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일단은 이 3조 3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를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리얼리티 쇼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돕겠다. 넷플릭스 쪽에서는요. 우리나라 컨텐츠들만큼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컨텐츠가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작비 대비해서 워낙 인기를 또 글로벌적으로 많이 끌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도 다른 나라를 밀어주는 것보다 한국의 제작사를 밀어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방침을 세웠다라고 하고요.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뭔가 반환점이 필요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가정들을 만들 수가 있고 굵직한 그런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면 넷플릭스 당연히 세계적으로 유입자 많아질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또 좋은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OTT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OTT 기업들 굉장히 좀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종목들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미리 봐두셔야지 이미 올라가고 나서 저 종목 잡을 걸이라고 후회하면 항상 고점에서 물리는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이럴 때 미리 공부해 두시고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구나 알아두시면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으셔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는 또 테마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OTT 테마 또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이 하나의 사업이 좀 성장을 해 나갈 때에는 정부의 부침이 있어야 좀 더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적인 요소를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요도 너무 좋고 정부의 지원까지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테마를 어떤 종목으로 또 노려봐야 될까? 노란톡방 안에서 또 어떤 모멘텀을 확실하게 잡아봐야 될까? 다 잡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함께 전문가님과 세세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OTT 테마 되게 보기 좋은 흐름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있으면은 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나 우리가 보통 제조업 이런 분들은 약간 타격을 많이 입죠. 그런 기업들은. 근데 물론 수출이기도 하지만 OTT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컨텐츠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이랑은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쪽의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왜 지갑이 얇아지면 맞아요. 집에 있고 싶고 크게 경기 방어주, 네. 경기 경기 민감주 방어주, 그쵸?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또 방어주의 방어주의 성격이 하나니까 있죠. 네, 그렇죠.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나 좀 이 OTT 테마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대표 관련주 통해서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대표 관련주를 보시면 와 진짜 슈박스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2022년 3월부터 계속해서 종목이 빠졌어요.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소화하고 했는데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거래가 들어오고 그리고 매물을 소화해도 아직까지도 소화할 매물이 있다 보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 탄력이 유지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넷플릭스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리온홀딩스 그룹 계열의 영화, 드라마 제작 투자를 하고 배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오늘 OTT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약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당장 OTT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종목을 일단은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넣어두시는 거예요. 넣어두시고 이 종목이 오늘은 비록 윗꼬리 달고 쳤지만 내일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면 그때 또 거래량이 더 크게 실리면서 오히려 위로 이렇게 싸주면 OTT 관련된 그 종목들이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소박스는 OTT 컨텐츠의 흐름을 읽는데 대장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로이스도 정말 그동안에 매물을 많이 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도 좀 아쉽고 오늘 탄력이 나오고 나서도 긴 꼬리,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OTT 컨텐츠 관련된 이슈가 약해서라고 분석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 장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윗꼬리를 달아줬어요. 그냥 일반적인 재료를 갖고는 시장이 움직여주질 않고 매물이 쫙 나오거나 매도세가 확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모습이 꼭 재료가 약해서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추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OTT를 내재화해서 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세계 각 지역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모멘텀, 기업의 가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빠진 걸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A스토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OTT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때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제가 넣어뒀는데 일단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해외 시장의 드라마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고요. 드라마 IP 관련 판매랑 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오늘 역시나 거래량이 좀 약했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움직여주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관련해서 굉장히 움직일 때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근데 조금 더 이 종목들보다 끼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종목은 낙폭과대가 일단은 굉장히 큰 종목이고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하면서 끼를 보여준 종목이거든요. 네, 이제 곧 필살기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관련주 통해서 또 OTT 테마 흐름이 어떤가 살펴봤는데 오늘 필살기 종목이 더 강력하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OTT 테마를 위한 전략 꼭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쇼박스, A스토리보다 강력한 필살기 종목 하나씩 공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일단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약간의 파도 있으면서 이 종목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좀 그래도 빠르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을 OTT 관련주에서 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드라마 그리고 교양, 예능 프로그램 등의 방송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드라마 OST 등의 음반 제작을 주요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이 기업은 넷플릭스와 4월 4일에 콘텐츠에 대한 제작 그리고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맞추실 것 같아서 이 콘텐츠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제목은 비밀로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이 아이유와 그리고 네, 정말 박보검 주연으로 500억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콘텐츠 라인업은 5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좀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 결과 지금 2023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나올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2023년에 이렇게 라인업이 빵빵하고 좋으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겠지만 2024년에 대한 라인업도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준비성도 철저한 그리고 이 바닥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도수 물론 편차는 뭐 작품 수에 대한 편차는 존재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작품 캐파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
거기다 드라마 제작뿐만 아니라요. 영화와 음악 쪽 사업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수출을 시킨 라이선스 계약을 한 작품이 있어요, 올해. 근데 그 드라마에 OST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적에 다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는 거고, 최근에 국내 중소형 제작사들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이런 추세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유리한 계약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제작되는 드라마에 대해서는 IP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P를 활용한 부가가치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굉장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 다른 종목들은 약간 빠져있는, 약간 좀 추세가 많이 좀 이렇게 매물이 소화가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다라고 한다면 탄력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그런 와중에도 매물 소화를 했고 이번에도 세 번째 매물 소화를 과정이 있었는데 이 매물 소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OTT 모멘텀을 타고 네 번째 강한 상승 탄력이 세 번째겠죠. 여기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강한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역시 OTT 관련주인데 첫 번째 종목. 일단 신규 콘텐츠 라인업이 정말 빵빵한 만큼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매물 소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 좀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타점 전략 채워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낙폭과대가 있는 종목인데 한 번 탄력이 나오면 무섭게 쏘아 올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종목입니다. 최근에 꽤 긴 시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OTT 컨텐츠 모멘텀을 좀 세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확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 자세한 타점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일단 이 종목은 방송 프로그램, 드라마 제작을 하는 업체입니다. 공연 제작과 콘텐츠 IP를 활용한 부가가치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를 많이 다뤘어요. 성균관 스캔들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의 다양한 그런 정말 좋은 작품을 쏟아낸 그런 잔뼈가 굵은 제작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대한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지금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플랫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이 여러 가지 플랫폼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취한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똑똑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수익이 여러 군데에서 또 창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연간 한두 작품 이상의 자체 투자를 통해서 보유 IP를 활용한 사업 전개도 하고 있고, 외형 성장과 그리고 앞으로 수익성 제고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중국 관련해서 지금 판매 그리고 IP 관련 기타 상품에 대한 판매 또한 지금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이 종목은 물론 워낙 굵은 작품들을 잘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하지만 IP에 대한 수익성도 되게 좋아요. 근데 낙폭과대가 워낙 심해서 여기서 컨텐츠주들이 조금만 탄력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분명히 절반 이상의 탄력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끼가 충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 혼자 매매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투자자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나서 매력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미 움직이기 전에 보셔야지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OTT 관련주인데요. 잔뼈 굵은 콘텐츠를 또 다수 제작한 업체라고 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낙폭 과대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만 나와주더라도 좋은 시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또 탄력을 또 타점을 잡아가느냐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타점 전략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오락관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